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주말에 미리 부모님 찾아뵙고 온 분들도 많으시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주 못 뵙는 분들은 뵐 때마다 더 쇠약해지신 부모님 모습 때문에 걱정이 늘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작고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참 사무치게 그립기도 하시죠. 살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고 잔소리 듣고 주신 용돈 받아 쓰면서 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 말이죠. 사실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고생하던 시절이셨을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여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젊고 태산 같았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 늙으셨으면 곁에 오래 계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네, 오늘 같은 날은 나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노년층의 문제점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후 빈곤과 고독사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년층을 지원할 것인지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부모님을 위한 IT 기술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요. 탈모 치료와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오늘은 부모님께 이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날이죠. 이 꽃은 미국에서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산소 주변에 심으면서 유래가 됐다는데요. 올해는 고물가 때문에 이 꽃 사는 돈도 아껴서 차라리 용돈을 더 드리자.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정답과 함께 부모님께 띄우고 싶은 인사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멜론 재배 농가를 위한 소식이네요. 하우스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화분 매개벌을 이용한 기술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화분 매개벌이 뭐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멜론은 한 꽃에 암술 또는 수술 한 가지만 존재하는 단성화이기 때문에 네.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줘야만 가실이 맺힙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수분을 하거나 화분 매개벌을 이용해서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멜론은 재배 여건이 지역별 시기, 온실 형태와 크기, 심는 간격 등이 다양한 반면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관행에 따라 화분 매개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화분 매개벌 이용 기술을 정립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시설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화분 매개벌 이용 기술을 확립을 하고 시범사업과 교육을 통해 농가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확립한 화분 매개벌 이용 기술에 따르면 온실 660평방미터당 3,300주 기준으로 한 동당 꿀벌 벌통은 1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꿀벌 벌통 내부에는 알을 낳는 여왕벌 한 마리가 있어야 하고요. 네. 밖에서 일하는 나이든 벌이 안에서 일하는 어린 벌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집에는 알과 애벌레, 번데기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D형벌을 이용할 때는 온실 한 동당 벌통 2개가 필요하고요. D형벌 벌통 내부에는 여왕벌 한 마리가 있어야 하고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 소리가 나면서 움직임이 활발한 벌무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분 매개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용 시기는 멜론꽃이 피기 2, 3일 전이 좋고요. 그리고 투입한 후에 7 내지 14일 동안 사용을 하고 이 기간에는 농약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온실에서 화분 매개에 사용한 꿀벌 등 일벌들은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잇따라 다른 온실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통 내에 병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꿀 따는 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과 함께 들려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휴 동안에 전국적으로 소중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전남, 경남 등 남부 지역의 지역별 차이는 좀 있지만 200mm 내외의 충분한 비가 내려서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밀보리 등은 쓰러진 피해, 그리고 옥수수, 메밀, 감자 등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병해충 방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작업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데요. 이번 주 기상 전망을 보면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가끔 구름 끼는 날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아침이 8 내지 15도, 낮에는 19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교차가 심한 날이 많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8월 말에서 9월 초에 햅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기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네. 전남 등 지역별로 꽤 있는데요. 이러한 특수 목적을 위해 조기 재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벼 재배의 경우 지역별 품종별로 적정한 모내기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 품종별로 적기에 모내기를 해야만 수량성도 좋아지고 품질도 향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게 되면 이삭이 안 달리는 가지가 많아지고 통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병에도 잘 걸립니다. 그리고 고온 시기에 능숙하게 되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해서 벼 아래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근간세살도 늘어나 수량과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지역별로 모내기 하는 적기를 확인하셔서 네. 적기에 모내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콩 재배 농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콩의 지역별 파종 시기는 콩만 단작으로 재배할 경우에 중북부 지역은 5월 중순에서 하순이고 타작물과 콩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북부 지역이 6월 상순에서 중순, 남부 지역은 6월 중순에서 하순입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웃자람이 우려될 경우에는 파종 시기를 다수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콩 재배를 할 경우 일항 또는 두둑 재배를 하면 되는데요. 도랑 배수구나 안거배수 시술을 설치하면 습해를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깨도 파종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참깨 비닐 피복 재배에 적당한 파종 시기는 전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면 되는데요. 네. 하지만 5월 상순부터 중순 사이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꽃병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이 선택이 되면 파종 전에 이 꽃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로 종자 소독을 실시한 후에 파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해줘야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상기상으로 네. 우박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박 피해를 받은 과원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박 피해를 받으면 이후 수세 안정을 고려해서 적당히 과실을 남겨주시고 살균제를 살포해서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착과량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피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50 내지 60%를 줄여서 착과해 주시고요. 중도는 심수준일 경우에는 10 내지 30%까지 줄여서 착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의 경우에는 우박 피해 받은 송이가 잿빛 곰팡이병 등의 발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잎, 가지 등도 손상 정도에 따라서 착과량 조절로 수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또 하나의 세상 IT.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들을 위한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는데 부모님들을 위한 아이템 어떤 건가요? 네, 사실 뭐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야 뭐 불변의 진리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세상 IT 코너인 만큼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이제 IT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노년 부모를 위한 이런 IT 기술, 그다음에 초보 부모를 위한 IT 기술, 그다음 또 펫 부모를 위한 기술까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다 들으신 후 그중에서 하나라도 이용해 보시면은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제 나이만 해도 요즘 IT 환경 따라가기 너무 벅차거든요. 네. 코딩 얘기 나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부모님들께 이런 기술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고령인 부모님이라면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키오스크 기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키오스크가 사용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젊은데 저도 사실 불편한 키오스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사용성을 좀 통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우선 이제 60대 이후 노년 부모를 위한 기술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네. 아마 IT를 하면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계속 알려드릴 건데 네. 스마트 에이징. 스마트 에이징.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똑똑하게 늙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최근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스마트 에이징 관련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시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목표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인지 능력, 뭐 기억력, 순발력, 사고력, 집중력, 판단력을 훈련하기 위한 이런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치매 발병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하고 또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만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앱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스마트 에이징 이렇게 검색하면 뭐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마트 에이징 무슨 업체 이름 같기도 하고 앱 이름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젊게 세련되게 살자라고 해서 뭐 청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이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자라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글라스보다는 뭐 스마트 안경을 써보기도 하고요. 또 뭐 이천시에서는 이제 스마트 에이징을 위해서 지역 화폐 가입이나 이런 사용 이런 강의를 또 한다고 해요. 뭐 지역 화폐라고 하는 거는 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뭐 가상화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IT 기술이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가입부터 이제 어려워하겠죠. 네.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계시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뭐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IT와 친화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친화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이제 동주민 이런 센터에 가면은 관련 정보들이 지금도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 용어를 보통 스마트 에이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미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교육도 받고 네. 좀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IT 서비스를 눈여겨볼 만한가요? 네, 홀로 사시는 이런 독거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많이 이용해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정보가 데이터가 어디론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뭐 집안에 있는 뭐 조도나 습도, 화재, 가스를 감지해서 혹은 뭐 일정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이상 징후가 이제 감지될 경우에는 생활 지원사한테 알림이 가는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제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고령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이제 돌봄 사각지대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해당 부분들도 관할 뭐 동주민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연락을 해보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할 동주민 센터 이거 좀 홈페이지나 뭐나 있으면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부모도 있지만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초보 부모들도 있는데요. 네. 젊은 부모도 부모인 만큼 이들을 위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육아를 시작하는 이런 이제 부모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또 용어가 있어요. 네, 아까 스마트 에이징 말고요. 네, 베이비 테크. 베이비 테크? 네. 아이로 돈 버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이 테크라고 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돈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임신과 출산, 뭐 육아 등에 대해서 IT 기술이 접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든 만큼 아이한테 더 신경을 쓰는다는 뭐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아에 전념하기 힘든 부모들이 좀 많잖아요. 뭐 같이 이제 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이제 육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네. 임신을 했을 때부터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는 이제 모바일 분만 감시 장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일단 제작하는 곳은 네. 의료기기를 제조 업체인데요. 네. 이걸 왜 만들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분만 감시 장치는 각종 센서로 이제 태아의 심장 소리라든지 뭐 자궁의 수축 상태를 측정해서 건강 상태와 진통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산부인과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도 저 그 생각하는데. 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위한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제 이런 병원들이 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산간 지역에 산다는 사람이라면은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네. 뭐 실시간으로 내 상태를 병원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뭐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아무나 살 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꾸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출산 후에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주변만 봐도.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저는 벌써 이제 중학생 딸이 있기 때문에 뭐 다 키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아기가 잠에서 깨면은 알림을 주는 모니터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모니터는 이제 카메라 기기로 이제 아기가 자고 있는 영상을 촬영해서 무선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집안에 같이 있을 텐데 왜 무선으로까지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집이 한 500평. 사실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안방에 아이를 눕혀놓고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되게 불안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사이에 애가 뒤집히면 안 되고 혹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놓게 되면은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아이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뭐 뒤집는 것 같다 혹은 깨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부모한테 이제 알림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가더라도 그 알림을 믿고서 이제 갔다 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려주는 이런 앱도 있어요. 와, 그 진짜 모르겠던데요. 제가 조카 보러 그쵸? 가면. 네. 근데 사실 아이를 좀만 키우다 보면은 이건 배고파서 우는 것 같다라고 감이 좀 오긴 해요. 근데 그건 감이니까 네. 감보다는 좀 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 울음소리 진단 같은 경우는
뭐 배가 고프다, 졸리다, 불쾌하다, 뭐 화가 났다, 놀고 싶다 이런 5개의 기분을 나눠서 이제 확신도가 높은 순으로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의 이제 미묘한 변화와 이제 우는 방식 이런 것들이 AI의 분석이 이제 되는 건데 약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정확도를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이야, 네, 이거 말고도 신기합니다. 또 하나 또 신기한 거 있어요. 네, 뭐 아기를 위한 또 스마트 양말이 있어요. 양말이요? 네. 갑자기 또 양말은 또 왜 필요한가? 네, 갑자기? 네. 물론 이제 걸어 다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겠지만은 네. 아기는 걷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말이 또 왜 중요할까요? 네, 양말을 통해서 아기의 심박수와 혈중 산소 농도 체크를 하면서 아이의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전자파는 괜찮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는데 뭐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 정도는 분명히 체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도 뭐 티어스의 각종 센서를 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급상승하거나 엎어진 자세가 나오면은 곧바로 이제 경보를 울려주는 이런 옷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한 게 진짜 많네요. 네.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하나씩 아이가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다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이가 어딘가 누워서 자겠죠. 네. 한마디로 매트리스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매트리스에는 약간 이제 에어파드가 얇은 에어패드가 깔려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공기압 센서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아이가 호흡을 감지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 혹은 엎어졌을 때 숨을 못 쉬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부모한테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 말고도 아기라면은 항상 있는 기저귀. 네, 기저귀를 통해서도 거긴 소변이라든지 이제 대변을 놓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또 이제 감지를 하고 감지뿐만 아니라 아이의 또 건강 상태까지 또 측정을 하는 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신기해 죽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네. 요즘 근데 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보호자들이 우리 개아들, 우리 개딸 막 이렇게 부르던데 어찌 보면 이분들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기술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여기에는 또 새로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 네. 네. 펫테크. 펫테크. 네, 아까는 베이비테크. 네. 잠깐만요. 스마트 에이징, 베이비테크, 펫테크. 네. 네. 한마디로 이제 펫을 관련된 반려동물이 아무래도 천만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가 뭐 키우고 그쵸? 있다라고 네. 봐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 펫에 대해서 IT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첨단 기술을 또 다 전부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항상 반려동물과 그 주인이라고 해야지 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보통, 가야 되고. 회사를 네. 가고 한마디로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혼자 두는 시간이 7시간 20분 정도로 이제 가장 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분리불안장애, 뭐 배변 실수라든지 하울링 등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용 CCTV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간식 로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려인들 대신해서 혼자 간식을. 있는 시간을 간식도 주고 오. 그다음에 그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게 운동도 시키는 오.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재밌었던 거는 공 던지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이제 예를 들어 테니스 공 같은 게 있으면 얘가 팡 집에서 던져요. 네. 그럼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물어서 다시 갖다 주고 오. 그럼 다시 공을 던지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오래 키우다가 한 마리를 보냈는데 네. 이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도 혹시 IT 기술이 발전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베이비테크처럼 뭐 양말도 있고 기저귀도 있었잖아요. 네. 네. 반려동물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대표적인 거는 고양이 전용 스마트 변기가 있어요. 스마트 변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고양이들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소변을 처리하죠. 가리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통해서 뭐 고양이의 체중이라든지 오줌 양, 오줌 횟수, 와. 그다음에 오줌에 들어있는 각종 이제 질병 확인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사람만큼이나 반려동물도 충분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어버이날 맞이 효도 아이템이 될 여러 기술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자, 오늘은 탈모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탈모 치료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모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거 근데 일단 먼저 왜 생기는 겁니까? 탈모. 이게 머리털이라고 보통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머리털도 털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털은 우리가 이제 모낭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낭은 이제 머리카락을 키우는 성장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만들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퇴행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좀 쉬는 이 휴지기, 요 세 사이클을 계속 돌아갑니다. 와, 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죠. 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우리가 근데 그러면 머리가 더 많이 빠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한 모낭의 한 80%에서 90%는 성장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냥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죽을 때까지요? 네. 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휴지기로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극히 일부고 웬만하면 머리가 이렇게 나 있는 건데 이게 털도 보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그렇고 몸에 있는 그냥 솜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약간 머리카락이라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모낭의 유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몸에 있는 솜털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얇고 색깔도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성장기가 굉장히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털을 키울 때 짧게 조금 이제 덜 키우면은 얘네들이 얇게 그다음에 색깔도 옅게 나는 거고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모낭에서 이제 얘를 굵고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제 굵고 이제 짙은 색깔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낭이 호르몬의 조절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보면은 이제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음모 같은 게 이제 갑자기 굵게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호르몬의 작용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모낭이 유형이 좀 바뀌게 돼서 다른 형태의 털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앞머리나 이 정수리 쪽에 있는 머리가 똑같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받습니다. 네. 그걸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성장기가 점점점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탈모라고 하시는 분도 유심히 잘 보면은 이제 굵고 짙은 색깔의 머리카락이 나지 않고 그 자리가 솜털 같은 게 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모낭의 유형이 바뀌는 게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낭의 유형이 바뀌는 거. 그런 대부분은 근데 유전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때요? 이게 보통 막 한 대 건너서 생긴다 이런 많이 얘기도 들었어요. 하고 네. 사실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속설인데 그냥 짐작만 조금 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탈모인 남성분들이 나는 괜찮다. 이제 배우자 될 사람한테 나는 탈모가 아닐 거다. 한 대 건너서 한다더라. 이런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라도 일단 일단 나 물을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유전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은 남성 쪽 그러니까 부계 쪽 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계 쪽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네, 굉장히 의외로 이제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근데 아빠가 보통 그 대머리면 아들도 무조건이던데? 그렇죠. 이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실제로 이게 탈모를 일으키는 그게 모낭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유전자가 이제 성염색체인 X염색체라는 거 위에 있어요. 네. 우리가 아기를 만들 때 이제 아버지한테 X염색체가 있는 정자를 받으면 맞고. 딸이 되고 네. Y염색체, 남성염색체가 있는 걸 받으면은 아들이 되는데 일단 아들이 됐다는 말은 나는 아버지한테는 Y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X는 엄마한테 온 건데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거는 외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남성 호르몬을 준 거밖에 없는 거고 이 내 모낭이 남성 호르몬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거는 어쩌면 이제 외할아버지한테서 온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자분들은 외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자기네 아버지한테 받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여성은 탈모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네. 하필이면 이제 아들만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는 그런 거가 된 거죠. 물론 그 유전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전자들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꼭 외할아버지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이쪽이 조금 영향력이 있고 아버지 탓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탓을 할 사람이 늘겠네요.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른 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보다 엄마 쪽 영향이 더 크다. 어쨌거나 탈모가 생기면 다들 치료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블랙푸드 먹기. 특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검은 콩을 먹어라. 그리고 두피 영양제, 병원에서 탈모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런 게 다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거는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음식이 탈모에 좋더라 아니면 어떤 영양제가 탈모에 좋더라 이거는 저는 정말로 효과가 없다고 단언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탈모 이런 것들을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탈모가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서양 쪽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왜 서양에는 대머리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아예 빡빡 미는 이게 가운데만 빠지니까 흉해서 옆에 다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돈이 많은 사회잖아요. 근데 만약에 검은콩 먹는 게 그렇게 유행이다. 그러면은 거기 수출했으면 완전 떼부자가 됐을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속설일 뿐인 거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은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리에 바르는 형태의 약인데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약인데 원래는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혈압을 좀 낮춰주는 원래는 고혈압 약인데 이게 이상하게 머리에 뿌렸더니 그 두피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모낭에 혈류를 많이 쫙 가게 해서 이제 애들 잘 자라게 하더라. 이걸 늦게나 밝혀져서 우연히 그래서 그걸 바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한번 더 강하게 바꾼 한 2-3배 정도 세게 바꾸는 그러면 강력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탈모가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강력 남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고 남성 호르몬이 강력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많이 먹는 이제 먹는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약이나 아니면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약인 거죠. 예. 하여튼 뭔가 그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거는 딱 두 종류다. 근데 약사님 주변에 보면 탈모약 효과를 좀 못 봤다 이런 지인분들도 있어요. 내가 한 달 열심히 먹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 이게 혹시 탈모약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효과가? 우선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약이라는 게 사실 좀 그래요. 내가 약을 통계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건데 내가 안 통하면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네. 그런 정말 불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탈모약은 사실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내가 복용 기간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성장기, 이제 휴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장 주기를 가지고 네네. 있다고 했는데 그 주기를 다시 되돌리려면 최소한 3달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달 동안은 모낭이 남성 호르몬, 강력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게 이게 관리를 하면서 다시 야 이제 잘 자라보자 이렇게 다듬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럼 약을 최소한 3달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모낭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근데 보통 한 달 먹고 효과 없는데 안 먹어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좀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소한 한 3달 정도는 버티고 먹어보자. 근데 요즘 특히나 여성 탈모가 많잖아요. 여성들의 탈모 치료제는 그러면 뭐 남성 호르몬과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많으신데 이제 임신 때는 머리도 완전 이렇게 빳빳하게 잘 나고 하다가 아기 낳고 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우수수 빠지더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임신할 때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머리를 잘 자라게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제 임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안 빠지고 있던 머리들이 확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빠지는 게 정상인 자연스럽게 건데 빠져야 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거의 폐경이 가까워진다든지 나이를 드시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해서 머리를 더 길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는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라서 이건 사실 조금 어쩔 수 없다라고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나이 드실 때는 좀 어쩔 수 없긴 하죠 그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약사님 이렇게 약을 쓰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약을 내가 안 쓰겠다고 하면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일 확실한 이제 모발 이식. 사실은 모발 이식으로 하지만 모낭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앞머리나 정수리 쪽에 있는 모낭하고 그다음에 옆머리나 뒷머리에 있는 혹은 다른 몸에 있는 다른 털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모발이 얇아지고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뒷머리를 앞에 옮겨 심으면은 그 머리는 그대로 냅둬도 그 탈모가 진행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비싸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옮겨 심을 머리도 좀 부족한 상태로 탈모가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화상 같은 걸 입었다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직접 모낭을 외부에서 배양을 해서 그거를 옮겨 심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시도도 하고는 있는데 이건 아직은 상용화 단계랍니다. 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레이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 무슨 레이저로 탈모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레이저를 두피에 쏴가지고 모낭의 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촉진하는 그런 식의 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좀 나더라. 그래서 뭐 그런 빛치료,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거는 먹는 거나 옮겨 심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막 그 여러 시도들이 좀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주변에서 보면요. 탈모약을 쪼개서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사실은 참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비싸잖아요. 네, 탈모약이. 이게 아까 강력 남성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립선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전립선에 작용을 하면 전립선이 막 부풀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 전립선은 우리가 사실 뭐 옮겨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요거를 같은 성분입니다. 사실은 강력 남성 호르몬을 막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 받아서 싸게 받고 쪼개서 이렇게 먹는
이런 슬픈 일이 나타난 거죠. 네네네. 그럼 이거 건강보험 적용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네. 참 어려운 건데 네. 이게 생리적인 기능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보험에 안 돼야 되는데 사실 탈모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우울증 생기고 대인기피까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넓게 고려하자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탈모 치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275님이 어이구 카네이션 달았습니다. 하하하. 예? 다르셨다고요? 아, 손주한테서 용돈도 받았고요. 어이구, 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손주한테서 용돈을 얼마 받았는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네, 4999님 정답 카네이션. 오늘 아침 어머님께 카네이션 화분을 드리고 농장에 나왔습니다. 카네이션을 오랫동안 보시라고 화분을 드렸습니다. 예, 아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네요. 화분. 5017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카네이션입니다. 엄마 아빠 아주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45님 카네이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꽃 말고 평소 좋아하시는 도너츠랑 수박 드리고 말벗까지 해드렸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좋은 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답이 아니죠. 네, 우리 모든 당첨자들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